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둘러싼 혼선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정부가 2026년 2월 12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 등으로 연장된 임대차 계약도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과 분당의 오피스 투자 시장 규모가 총 26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화문과 종로 등 서울 도심권역 업무지구내 오피스 거래액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시장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3만 채를 넘기는 등 분양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3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만 1,012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 3.6배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 요즘 밤잠 잘 주무시나요? 금리 걱정에 경제 걱정에 그리고 강남 집값은 급매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사려고 보고 있는 지역의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서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 또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잠 못 잘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잠자기 위해서 약의 힘을 빌리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약을 먹는 것보다 천연 수면제로 알려진 키위를 먹는 것도 하나의 건강 수면제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키위가 이 세로토닌 작용과 연관이 돼 있어서 수면의 질을 개선해 준다고 하던데요. 어제 마트에 가보니까 키위 하나에 한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 1,000원 정도 키위에 투자해서 잠 푹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부동산 고민 있으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둘게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3월 4일 수요일 전쟁 소식에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크게 등락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생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 정말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여기에 집값 문제 때문에 마음 아프다, 골치 아프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분과 함께 그 고민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급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5월 9일까지 양도세 이제 중과 유예가 이제 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시세 차익이 컸었던 지역, 양도 차익이 좀 컸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양도 차익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급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단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매도인들이 우위에 있던 시장에서 지금 이제 매수인들이 지금 우위에 있는 시장으로 점차 지금 바뀌고 있고요. 자, 반면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집값 상승에서 좀 소외가 됐었던 지역들, 예를 들어서 노도광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실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억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수요가 들어오면서 좀 이제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상저, 하고 이런 지금 시장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은 이렇듯 항상 이제
시기적으로 계속 변화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또 오르게 되면 또 나중에 또 이제 갭매기가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또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시장 추이에 좀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예,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최근에 더욱더 이제, 깊어지시죠. 예. 지금 이제 급매물들 좀 나온다는데, 예, 좀 매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또 어떤 지역으로 또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갈아타기라던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제도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예, 제도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주택자가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 만약에 이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1주택 쪽 6개월 이내 매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또 제도적인 것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지금은 이제 내가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좀 살펴보실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항상 그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예,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매도에 대한 고민,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지금 이제 주택시장에 대한 제도에 대한 변화, 예, 이런 것들도 괜찮으니까요. 어떤 고민이든지, 예, 전화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기사들을 보면 매도자도 그리고 매수자도 서로 좀 관망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좀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값을 내려서 내놓지는 않고 또 살 사람들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에 사지 않고 그러다 보니 관망이 좀 이어진다는 건데 이게 바로 고민이 많은 시장이라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의 고민 나중돼서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함께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 또 투자 이야기 앞으로의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이번 주 주말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주말에 이제 세미나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예, 도심권 소액 투자에 대한 정의 및 투자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이제 소액 투자라 그러면 뭐 여유 자금이 뭐 적으신 분들이 하는 투자, 또 여유 자금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투자, 예,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그동안 이제 한 3, 4년 동안 이제 서울시에서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든가 이렇게 뭐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거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예전에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했었던 이런 지역들이 뭐 많게는 거의 뭐 3년 동안 한 10억 이상 오른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도 좀 소액 투자를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액 투자라는 게 내가 뭐 여유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또 대안이 또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드머니가 작으신 분들한테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워낙 요즘 이제 성공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 도심권에 이제 소액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도심권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또 이제 도정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투자했던 패턴대로 똑같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예, 많이 틀립니다. 예,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정책이 변하면 또 정책에 맞게 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정법 시장이 제도가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도들이 변화가 되고 예,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도심권에 소액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소액 투자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지역들, 지역 공개까지도 제가 지금 세미나에 지금 준비를 해 놨으니까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에 자세히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올 10월 초에 결혼을 하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모아둔 돈이 3억 정도 있고, 네. 네, 이제 3억 정도 더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네. 네,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그 봉화산역 바로 앞에 있는 신내 6단지인데, 네.
네, 거기에 지하철도 바로 앞이고 초등학교도 있어가지고 여기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게 옳은 선택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즐거운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이 내 집 마련 고민하다 보면 또 두 분 의견 차이도 있고 고민이 깊어지죠. 네. 말씀 주신 대로 3억과 또 대출 3억, 총 6억으로 내 집 마련 하려고 보신 지역이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신내 6단지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네, 괜찮은 선택일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 신내 6단지, 지금 이제 봉화산역 6호선이네요. 그죠? 예. 네네. 6호선 뭐, 그 단지 바로 앞에 있네요. 그쵸?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내 6단지, 예, 신내 6단지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지금 몇 평짜리 보고 계세요? 저희가 한 20평 정도 보고 있는데. 예, 얘가 한 시세가 한 6억 정도 가요? 네네. 부동산한테 물어보니까 6억 예. 정도 하더라고요. 시세가 한 6억 정도 간다. 예. 네네. 일단은요,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예, 지금 사실 매수하시기에는, 일단은 매수하시기에는, 예, 그냥 뭐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예, 아마 지금 매수하셔도 예, 약간의 시세 차익은 좀 가능할 거예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거를 내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내 돈 3억하고 또 대출 3억을 얹어서 지금 집을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을 살 때 이렇게 그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주택 가격이 또 너무 많이 또 작년에 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집값이 더 오를수록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아마 이건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 대출이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런 거잖아요. 자, 네. 자,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25억짜리 아파트는 그러니까 주담대 대출이 2억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5억짜리는 6억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그 아파트의 담보 가치가 더 높은 거잖아요. 네. 그죠? 네네. 예, 이해되세요? 예. 네네. 그럼 아파트의 담보 가치가 높으면 사실은 대출을 더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대출이 더 적게 나오네요. 그죠? 네네. 예, 15억짜리는 6억까지 해주고 25억짜리 2억까지밖에 안 해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는 지금 많이 축소가 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 대출이라는 레버리지가 축소가 되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는 지역은 내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네네. 네, 그런데 대출이 지금 어찌됐든 6억까지는 나오는 15억 이하 아파트가 몰려있는 이런 지역들은 자, 대출을 낄 수 있으니까 수요자가 좀 많겠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예,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들이 이런 거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상대적으로 이제 비싼 아파트에 비해서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절대적인 아파트 가격이 낮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대출이라는 레버리지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해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자, 그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 특히나 지금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강북에 최근에 이제 전세 알아보시면요. 전세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이제 묶이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전세 매물은 안 나오는데 이제 이 반대로 이제 전세 수요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강북 지역이 그게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강북에 있는 아파트는 강남에 비해서 매매 수요보다는 사실은 임대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이거든요. 네. 원래, 그러니까 매매 수요보다는 임대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전세라든가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전세가가 오르겠죠. 네. 그럼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지금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들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상대적으로 이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가가 상승을 하면서 매매가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좀 가격 상승은 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한 6억이라는 돈으로 내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약간의 시세 차익은 가능해요. 시세 차익은 가능한데요. 근데 이게 많은 시세 차익은 사실은 나기가 어려워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주택 처음 사시는 거잖아요. 지금 결혼하시면서. 네네네. 그죠? 예. 근데 혹시 그 주택 시장에 양극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네. 양극화. 네. 예, 양극화라는 게 뭐냐면, 강남 쪽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런데 강북 쪽은 사실은 많이 반등을 못했어요. 특히나 좀 이제 강북 지역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네. 제가 한번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제가 지금 시내 6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자, 시내 6단지를 한번 보면, 한번 시세 그래프 한번 보죠. 시세 그래프. 예, 시세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세 그래프, 아까 뭐 지금 20평형이면 지금 68제곱미터네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시세 그래프가 여기 지금 21년도에 정점 찍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금 사실은 거의 지금 21년에 지금 거의 뭐 6억 8천까지 거래가 됐던 게 지금 이제 가격이 내려와서 지금 내려와 이렇게 반등을 못 했죠. 그죠? 시세 네. 그래프가. 예. 네. 자, 요 그래프가 전형적인 하급지의 그래프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그래프고요. 근데 만약에 중급지 기준으로는요. 중급지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고점 돌파했어요. 21년도. 예, 그다음에 상급지 있죠. 뭐 강남 같은데, 송파 같은데. 예. 송파 같은 데는 얘보다 더 기울기가 훨씬 더 급합니다. 즉 우리가 이 실거래가 신고된 이런 그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지역이 얼마만큼의 선호도가 있는지 우리가 선호도에 따라서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나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 지역은 어떻게 보면 급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근데 시장은 점점 지금 이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양극화가. 네. 그죠? 네네. 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이 오를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임대가가 매매가를 자극을 하면서 가격은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한계는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 6억 주고 샀는데 이게 뭐 10억 간다, 뭐 11억 간다 이런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제 신혼이니까 뭐 아파트에 사시면 좋겠죠. 당연히 신혼인데 좀 그래도 비교적 좀 이렇게 좀 관리가 잘 돼 있는 예, 또 역세권인 아파트에 사시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요즘 이제 양극화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양극화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하급지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우리가 중급지의 아파트로는요. 사실은 이제 넘어오기가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건 아시나요? 아니요. 이거 잘 모르세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급지보다 중급지가 더 많이 올랐죠. 네. 그럼 내게 이게 오르는 속도보다 나보다 급지가 높은 지역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고 중급지로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점점 이제 급지 간의 갭이 점점 벌어졌으니까. 그죠? 네네. 예, 급지 간의 갭이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서 거주를 하다가 뭐 만약에 서울에 이제 얘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중랑구 신내동보다는 조금 나은 뭐 동대문구나 이런 중급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지금 6억이죠. 네. 지금 보시는 게 근데 서울에 동대문 같은데 지금 중급지 기준으로 같은 22평, 25평 아파트가요. 얼마 가냐면 15억에서 16억 가요. 네. 갭 차이가 크죠? 네. 예, 근데 이 갭이 점점 이 갭이 좁혀지면 되는데 이 갭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급지 간에 갭이 적었을 때는 하급지 아파트에서 상급지로 아파트 갈아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그러면 급지 간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급지 간에 이렇게 점점 벌어지죠. 네. 예, 그러면 내가 이 지역에 살다가 중급지로 이동을
할 때는 더 많은 돈이 이제 더 많은 돈을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소득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잖아요. 네. 예,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냥 깨끗한 집에서 이게 아파트에서 신혼을 거주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하나 더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리면요. 네. 조언을 하나 해드리면 자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결혼하셔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네네. 이제 결혼이라는 이제 머나먼 여정을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세대가 되겠네. 예. 네. 전화 주신 분은 앞으로 지금 젊잖아요. 네네. 시간이 많죠. 네. 시간이 지금 뭐 부모님에 비해서는 앞으로 내가 돈 벌 시간도 많고 시간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그럼 내가 이 부동산이라는 게 돈도 투자를 하는 거지만 플러스 시간을 어떤 데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중에 자산이 틀려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내가 같은 돈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얘보다 급지가 높은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만약에 뭐 이제 재개발 쪽에 빌라 같은 거 6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얘보다 급지가 높은 지역에. 네. 그럼 여기에 내가 빌라 같은 거 사서 신혼집을 신혼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거기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 지역이 재개발로 아파트가 되게 되면 네.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그 신내동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신내 6단지 매입하셔도 되긴 되는데 얘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세 차익을 주지는 않아요. 네네. 예, 그런데 내가 그 돈으로 더 급지가 좋은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미래의 새 아파트를 선점을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잖아요. 네네. 그럼 돈 대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돈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돈은 또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맞아요. 내가 제대로 된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빌라를 사게 되면 나중에 얘보다 훨씬 비싼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게 좀 더 나은 선택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얘 매수하셔도 되는데요. 앞으로 네네. 그 남편 되시는 분이랑 네네. 오늘 방송 그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제 또 바로 보게 되거든요. 네네. 네, 같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네. 하셔야 될지 한번 좀 더 의논을 좀 더 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얘보다 좀 더 좋은 입지에 재개발이 네. 가능한 지역에 빌라를 사시는 것도 예,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너무 예, 고맙습니다. 도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비 신랑분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젊은 신혼부부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재개발 쪽으로, 투자 쪽으로 가치관을 옮겨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그 투자에 대해서도 실행하시기 전에는 꼭 다시 한번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모은 것도 있고 집에서 좀 받은 것도 있고 해서 한 2억 정도 돈이 있는데 네. 요거를 뭐 새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사기가 힘들어서 네. 좀 길게 보고 뭐 재개발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광진구 이런 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쪽에 한번 가서 봤는데 네. 그 아차산인가? 그쪽에는 무슨 뭐 개발 신속통합 이런 거 지정돼서 뭐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한 게 바로 옆에 평지 쪽에 용마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주변에도 뭐 이게 이제 뭐 개발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갖고 있는 한 2억 정도로 지금 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전세가 3억 껴 있어가지고 한 매매가는 5억 6천짜리인데 전세 3억 이래서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거 혹시 그 좀 투자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전화해봤습니다. 네, 한 2억 6천 정도의 투자 자금은 이제 마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전세가 3억이니까 네. 한 1억 4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투자 자금이.
투자 2억 6천. 네. 2억 6천이구나.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네, 그 정도까지는 우선 좀 용통이 가능하시고.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보신 지역이 광진구 지역인데 근처에 네.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추천받은 지역이 용마초등학교 주변이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괜찮은 네. 투자처가 될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이제 광진구 쪽을 많이 좀 여쭤보시거든요. 예. 네네. 근데 요즘 광진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서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마용 성광이라고 해서 한번 보면요. 예, 보면은 이제 마포, 예, 용산, 성동, 그다음에 광진 이게 마용 성광 한강변 벨트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한강변 벨트인데 이 광진구가 이 마용 성광이 한강변 벨트에서요. 저층 주거 지역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예, 우리가 광진구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진구에 지금 보고 계시는 구이동이나 인근의 중곡동 이런 데가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데는. 아파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도요. 보면 한강변 라인에 동서울 터미널 주변, 이제 뭐 광장동 일대.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좀 이제 자양동 일대가 많이 올랐는데 자양동도 자양 1, 2, 3, 4동 중에 3동 일부만 아파트고 나머지는 다 저층 주거 지역이에요. 네네. 예, 그런데 이 마용 성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마포, 용산, 성동, 광진에만 들어와도 사실은 뭐 한강변 벨트니까 예, 여기가 내가 투자해놨다가 아파트로 변하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시세 차익은 보장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네, 근데 네. 요즘 광진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이 광진구가 그전에는 광진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마포나 용산, 성동 같은 경우에는 20, 30년 전부터 재개발을 했거든요. 예. 예. 우리가 뭐 성동구의 금옥동 같은 경우는 뭐 30년 전부터 재개발을 했던 지역 아닙니까? 네네. 뭐 한남로타운이 2003년도에 구역정됐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마용성 같은 경우는 20, 30년 전부터 재개발을 했는데 광진구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에서 약간 소외됐었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광진구가 새롭게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게 22년도부터 지금 자양동 일대에 많이 오른 거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네. 예, 자양동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여기 한강변 예. 라인, 여기 한강변 예. 라인 자양동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네. 자양동이 22년도부터 신속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지금 예. 뭐냐? 그동안 재개발에서 소외됐던 광진구가 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재개발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광진구가 새롭게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맞아요. 예, 많이 올랐는데 광진구가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로는 4등입니다. 4등.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이제 광진구라는 지역이 새롭게 입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데가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에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자양동을 필두로 해서 지금 여기 지금 많은 지역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차산 밑자락이잖아요. 네. 아차산 밑자락 여기가 아마 저번 주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됐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투자 금액이 4억 이상입니다. 예, 맞아요. 네. 네, 4억 이상이라서 근데 여기 작년 요맘때만 하더라도 1억에서 1억 5천 투자하면 가능했었던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동의서 진구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지금 가격이 올라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데가 근데 여기 자체는 이런 거죠. 여기 지금 구이동 여기 된 데는 아차산 밑자락이기 때문에 약간 구릉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구릉 지역보다는 아까 지금 용마초등학교로 지금 중곡동 쪽 보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중곡동 쪽인데 여기 중곡동 쪽은 또 평지거든요. 네. 네, 근데 용마초등학교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 오른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른쪽, 네네. 요쪽 라인, 그죠? 예. 예, 요쪽 라인에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 그 재개발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구릉지보다는 여기가 평지인 여기가 낫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투자 금액도 좀 낮고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주민 제한 방식입니다. 그죠? 네. 이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주민들이 먼저 제안하는 지역들, 주민들의 동의서를 먼저 걷어서 내가 신속이에요, 모아요, 역세권이에요, 가고 싶어. 나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러니까 먼저 동의서를 진구를 해서 먼저 가는 지역이 먼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우리가 입지가 좋은 지역,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입지가 안 좋더라도 주민들이 먼저 동의서 걷어서 먼저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 제한 방식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이 이동 일대가 지금 사실 약간 구릉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께 보고 있는 요 밑에는 지금 평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럼 평지가 좀 더 나은 선택 아닙니까?
더 좋죠. 예. 자, 그런데요. 저 같으면 근데 여기도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더 작은 자금으로 한 2억 미만으로는 어디 들어가셔야 되냐면 자, 네. 여기 지금 용마초등학교 있죠. 네네. 자, 오른쪽보다는 왼쪽 더블 역세권이네. 아, 여기 왼쪽, 군자역 네.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용마초등학교 끼고 지금 오른쪽을 보고 계시네. 왼쪽이 더 입지가 좋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네. 맞잖아요. 네네. 예, 여기 용마초등학교 끼고 여기 군자역 더블 역세권, 그죠? 네네. 근데 얘보다 지금 더 투자 금액이 낮은데 얘나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네. 노후도는 비슷해요. 아, 예. 예, 그러면 얘가 먼저 나와서 지금 가격 오른 것뿐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얘가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서 가격 좀 더 반영이 된 것뿐이고 얘도 앞으로 되지 않을까요? 왜 노후도는 똑같으니까. 아, 네네. 자, 그러면 입지적으로 보면 더블 역세권에 용마초등학교 끼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린이대공원까지 가까운 이쪽에 용마초등학교 좌측편이 좀 낫지 않을까요? 맞죠? 네네. 예, 여기는 2억 이하 투자 가능한데요. 아, 예. 자, 그리고 여기 또 지금 아까 지금 이 광진구에서요 된 데가요. 아까 그 구이이동 그 아차산 밑자락이 하나 됐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중랑천변으로 해서 중곡동, 중곡 1동 일부가 됐거든요. 여기가 된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렸던 게 어딥니까? 지금 여기 용마초등학교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좀 낫죠, 그죠? 아, 네. 당연히. 그 다음에 네. 같은 중랑천 끼고 있는 요 신속통학기에 지정된 바로 이쪽 중곡 1동 중랑천변으로 요쪽이 네. 또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여기 신속으로 지정된 바로 옆 지역, 그 다음에 용마초등학교 왼쪽, 요 지역은 지금 물건 잘 찾아보시면 2억 이하로 매수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지역보다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격에 상대적으로 미반영되어 있는, 예, 반영이 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더 근데 입지는 더 좋아야 돼. 입지가 더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용마초등학교 오른쪽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지적으로도 뭐 용마초등학교 좌측이 낫고, 그죠? 아, 예. 그다음에 얘 아니면 또 중랑천변 쪽에 붙어 있는 또 역하고 가까운 W역사하고 가까운 이 중랑천변 쪽이 좀 낫지 않을까요? 아,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 두 지역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여기는 예, 예. 물건 잘 찾아보시면 2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네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임장 다녀오세요. 보셨던 지역보다 조금 더 왼쪽 그리고 조금 더 왼쪽 비교해 볼 만한 지역 두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좋은 투자 물건 만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신혼부부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이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셨던 사연이 있었는데 많은 신혼부부들이 사실상 이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하길 꿈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을 활용해서 이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미리 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두고 나중에 우리가 입주할까 이런 계획 세우시는 신혼부부들 많았는데 사실상 이제 서울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대표님과 그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서울 전역, 그 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 다 묶이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내 집 마련을 이제 했던 통로들이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내가 다른 데 거주하다가도 내가 앞으로 거주할 지역에 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해서 미리 내 집 마련을 했었던 이런 패턴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투자를 갭 투자라고 투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예, 어찌됐든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 갭 투자도 막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좀 빡빡한 상황이죠. 예, 그죠? 예, 우리가 뭐 25억 넘어가면 2억밖에 안 해주고, 그 다음에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그 다음에 15억 이하는 6억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출도 많이 막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면 예, 무주택 현금 부자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예. 거의 대안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실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서울에서 서울 및 수도권 내 집 마련은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올랐으니까 소액으로는 불가해요. 아파트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임대 시장도 상당히 불안하죠. 예,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전세나 이렇게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전월세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보면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전세가 한 건도 없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전세가 한 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임대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고요. 좀 임대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그러니까 전세 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 감소,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이제 전세 또 월세화가 상당히 지금 또 강해지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 일반적인 패턴이요. 내가 월세 살다가 전세 가서 그다음에 매매로 갈아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심화되면서 전세 살다가 월세로 가요. 즉 뭐냐? 현재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월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내가 이제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종잣돈을 모으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예. 뭐 지금 많은 분들 뭐 느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핵심 이유. 일단 뭐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지금 축소를 하고 있죠.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까지가 6.27 대책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금리 올렸죠. 그러니까 내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101호 부동산 대책이고. 그러니까 점점 대출이 빡빡해지니까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끼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전세 끼고 못 사는 거예요. 사기가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가 됐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주요 통로였던 우리가 지금은 이런 갭 투자를 투기로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의 주요 통로가 사실은 이렇게 아파트 전세 끼고 먼저 사놓는 투자가 많았습니다. 이런 갭 투자가 사실상 봉쇄됐다. 지금 뭐냐? 우리가 이제 주택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는데 대출, 전세 다 지금 봉쇄가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은 지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레버리지는 지금 봉쇄가 됐네요. 자, 서울의 작년에 2025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입니다. 자, 송파구 같은 경우는 무려 24%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성동구 22%, 예. 그 다음에 강남구 20.98%, 그 다음에 광진구네요. 예.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다른 시청자님하고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광진구의 입지 자체가 지금 재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보면 2025년 서울 평균이 11.26% 상승을 했습니다. 2024년 대비해서 4배가 급등을 했어요. 4배가.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대출이라던가 전세라는 레버리지는 지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택 가격은 크게 오르고 대출은 축소되고 갭 투자는 봉쇄되고 즉 뭐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이중으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레버리지를 축소를 시킨다, 대출을 축소를 시키고 갭 투자를 봉쇄를 한다라는 거는요, 현금 부자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5월 9일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도세 회피 매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양도 차익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들이 물건들이 먼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런 급매물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이런 전월세 낀 매물들은 5월 9일 이전에,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한 이후에 선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끼고 내가 산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빼줘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옵니다. 왜? 나는 그 전에 선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담대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주담대 대출이 안 나오고요. 전세 태거자금 대출은요, 1억까지밖에 안 나와요. 지금 뭐냐? 내가 15억짜리를 만약에 실거주로 내가 바로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 6억 원 대출이 가능하니까 내 돈 9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15억짜리의 전세가 만약에 7억이 들어가 있다. 처음에 내가 8억이라는 자금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7억의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이 1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6억은 내가 또 전체적으로 14억의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금 급매물들이 나오지만 이 급매물들을 잡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현금 동원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중에 현금 부자만 또 급매물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히든머니가 없으면 내 집 마련이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액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 소액으로 내가 시드머니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하급지를 매입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내 집 마련 포기하셔야죠. 예,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대신에 다른 자산으로 이제 우회를 하셔야죠. 그렇죠? 아니면 개발 가능한 지역,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죠. 개발 가능한 지역에 선점하자. 이런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옵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시드머니가 적으신 분들은요. 자, 그러면 각각의 볼게요. 하급지를 매입을 한다. 예. 자, 진입 비용은 상당히 낮죠. 그런데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지 간의 갭은 점점 벌어져요. 예. 상급지 조건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간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예, 지금 양극화 속에서 당연히 소외되어 있는 거고 리스크는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포기를 하고 주식이라든가 다른 자산으로 내가 한다라는 거는요. 만약 자 이런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전월세로 계속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임대에 대한 주거 비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럼 나는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이라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상향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우상향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집가 상승에 대한 기회비용을 내가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또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자, 아니면 소액으로 내가 재개발을 선점을 한다. 야, 진입비용 소액입니다. 자, 상급지. 자, 재개발 투자. 제가 강조해 드리죠. 재개발 투자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안 좋은 지역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상급지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선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지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예, 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러분들 최근에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로 지정되면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양극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투자.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급지에 진입할 수 있는 소액으로 상급지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실은 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지역. 예, 선점하는 거. 예. 자, 그래서 소액으로 이제 재개발 선점을 하는 거는요. 지금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하급지 아파트에서 중급지 아파트로 넘어가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아파트로는 급지 이동이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강남 상구 마용성 아파트는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요 인근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한강변 벨트에 있는 이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빌라는 소액으로 우리가 선점이 가능하다. 자, 여기다가 소액 투자는 급지가 낮은 지역에 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상급지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서울에 사실 지금 2, 3억 가지고 1억 가지고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재개발이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서울의 재개발 지도는 계속적으로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지역들은 아직 지도가 그어지지 않은 입지가 좋은 그런 지역을 선점을 하실 수가 지금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찾는 게 진정한 소액 투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여유 자금이 적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아직 그어지지 않은 재개발 지도가 그어지지 않은 지역을 선점을 하시는 이런 투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결국 서울에서 내 아파트를 하나 가질 수 있는 꿈, 그 처음은 소액 투자를 해서 이 재개발 투자로 그 씨들을 키워야 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그런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다음 전화도 빠르게 연결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문정 법조타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 강남이 직장이라서 21년도에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문정동 오피스텔을 매입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5년째 보유하고 거주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 네네. 그래서 그때 매입가가 2억 7,400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세가 한 2억 9천 정도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거의 차익은 없는데 네. 이제 같은 시기에 잠실동 빌라를 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지금 뭐 잠실동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네. 여유자금 2억 정도가 있는데 네. 오피스텔 매도해가지고 합해가지고 뭐 다시 사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좀 더 보유하면은 괜찮은 건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투자를 더 하는 해야 게 좋은지. 하는지. 네네. 어쨌든 같은 비슷한 궁금해요. 지역에서도 오피스텔과 또 다세대 주택이 차이가 좀 컸던 상황인데 네, 네, 앞으로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문정 법조타운에 어떤 오피스텔이에요? 역 앞에 문정역 바로 앞에 있는 M스테이트예요. 아, 여기 있네요. 문정역 바로 앞에 있는 문정 M스테이트. 네. 세대수도 되게 많고 예, 살기는 그러니까. 괜찮은데. 예. 네네. 예, 근데 뭐 취득세 감안하면 뭐 그냥 또이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이거 아까 21년도쯤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네. 우리가 이제 시간을 한번 그 당시로 한번 되돌려 보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주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규제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 이제 지식산업센터, 네. 그냥 주택이 아닌 것들 있죠. 그다음에 네네. 이제 대표적으로 또 오피스텔, 예, 그다음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생수, 예, 그다음에 라이브 오피스, 예, 이런 쪽으로는 대출이 잘 나왔어요. 네. 예, 대출이 잘 나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주택은 안 되니까 이런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생수, 라이브 오피스를 이제 많이 매입을 하셨거든요. 2019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네. 예, 그러면서 그때 유동성 잔치가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이제 지산이나 오피스텔, 생수기나 라이브 오피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자, 분양이 잘 되니까 싸게 공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네. 예, 고분양가에 하겠죠.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때 여기에 물리셨던 분들은 지금 힘안 되는 반토막 난자도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주택시장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같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뭐 생수기라든가 라이브 오피스, 오피스텔 이런 것들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한 거죠. 네. 왜? 대출은 나오니까요. 네. 예, 그런데 다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오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오피스텔로 또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택시장이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주택시장은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네. 주택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그러니까 주택을 투자 못해서 여기다가 한 건데 주택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얘네들 어떻게 될까요? 예, 엑시트가 안 되니까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월세를 받는 부동산, 특히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가격은 어떻게 보면 월세 가격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는 게 월세 100만 원 받던 게 갑자기 200만 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네. 가격 상승률도 사실은 좀 미미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전형적으로 그냥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얘를 차익형 부동산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여유자금이 2억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여유자금 2억이 있으시면 지금 차라리 좀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있죠. 네. 아까 뭐 잠실동도 지금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작년 대비해서 가격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뭐 잠실동이라던가 개발 압력이 있는 그다음에 뭐 잠실동 일부 지역들 지금 이번에 또 바로 저번 주에 또 이제 그 모아타운으로 지정됐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요건 아세요? 모르시죠? 네, 친구가 예. 얘기해줘서요. 아, 예. 그러니까 요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뭐 강남 쪽에 계실 거면 잠실동이나 뭐 삼전동 예, 요런 지역들 예. 네. 요런 지역들로 이제 좀 갈아타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거주하세요. 네. 지금 문정동에 거주하세요. 왜? 내가 직장하고 가깝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투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광진구 쪽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쪽에 투자를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그냥 보유하면서 예, 보유하고 투자는 광진구 쪽에. 예. 2억으로 광진구를 매수하라. 예.
네, 2개의 방안을 일러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안내도 언제든 편하게 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